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봇선 사용법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는 12주 차트 강의, 실전 매매 기법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이게 기초 교육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기초 교육 강의는 주로 보조 지표와 그리고 여타 기술적 분석의 기본 이해 등 그리고 시황 분석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 피봇선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피봇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딥하게 들어간다 한다면은 기초 교육에서 잡을 만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먼저 피봇선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나서 피봇선 심화편에 대한 부분들도 또 따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피봇 사용법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피봇선은 뭔가요? 자, 피봇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준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준선. 자, 피봇선에 보면은 그 기준선과 그리고 1차 저항선 그리고 2차 지지선 그리고 2차 저항선과 1차 지지선이 있습니다.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준선이 있고요. 그리고 1차 저항선이 있고요. 2차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이렇게 5개로 이루어진 라인을 의미합니다. 피봇선. 그래서 이 피봇선들은 뭐다? 바로 기준선. 이 선 하나하나가 다 기준이 되는 선이다. 자, 제가 기준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균값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번에 지지와 저항의 기초 강의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평균값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평균값은 다 지지와 저항선이다. 즉, 하나하나가 다 마디가 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혹은 가격을 눌러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피봇선은 즉 뭐다? 바로 지지와 저항이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봇은 주로 선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보조지표인데요. 자, 이 피봇선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는 많이 좀 통용되지 않습니다. 자, 주식에는 통용되지 않고요. 주로 선물에서 많은 이용이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피봇선 같은 경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평균 거래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주식과는 좀 틀린 개념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평균 움직임보다는 그 평균 움직임을 넘어서서 거기에 기본적인 그 세력들 간의 싸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재료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움직임 폭이 좀 일정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피봇선은요, 주로 선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조조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도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주식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서 널리 이용이 되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봇선은 선물에서 이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봇선은 어떨 때 주로 사용이 되나요? 피봇선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하루에 고점과 저점을 잡아내는 데 쓰입니다. 자, 2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항선으로서 오늘의 고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저점 역시 2차 지지선 역시 오늘의 저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봇선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피봇선은요, 가격 중심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고정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불러지기도 하는데요. 자, 피봇선 같은 경우는 전일의 가격의 데이터로 형성이 됩니다. 네, 로직은 기본 이해편에서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피봇선은 전일의 가격의 데이터로 형성이 된다. 자, 여기서 틀린 게 뭐죠? 가격 이동 평균은 뭐가 기준이 됐었어요?
자, 물론 가격이 기준이 됐었지만 가격 이동 평균은 오늘의 캔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맞나요? 오늘의 캔들을 포함시킨 움직임이었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이요. 그렇죠. 종가가 중심이죠. 종가가. 그러니까 오늘의 캔들의 종가가 움직임의 기준이랬다고 한다면은 네, 피봇선은요. 전일의 가격, 즉 오늘의 피봇선은 어저께의 캔들로 의해서 오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어제의 피봇선은요. 그 전날에 이틀 전 캔들의 가격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이동 평균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 가격이 오늘의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 이동 평균은 움직이지만 고정 이동 평균선인 이 피봇선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전날의 캔들의 데이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시작하기 피봇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경고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주의시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피봇선은 역시나 보조 지표일 뿐입니다. 보조 지표일 뿐. 진입청산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진입청산에 대한 기준이 되는 원칙은 제가 12주 차트 강의 때 잡아드렸죠. 이 보조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 지표일 뿐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들은 유념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봇선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 아닌데, 자, 일단 기본 차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차트로.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흰 바탕화면, 저는 현재 영웅문 W, 키움증권의 영웅문 W라는 H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선물 전용 HTS이고요. 물론 주식 차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웅문이라고, 이건 영웅문 4고요. 그리고 그 해외 선물 차트는 영웅문 W입니다. 주식 차트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해외 선물 차트로 보도록 하죠. 이 흰 바탕에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시면은요, 이렇게 뜨죠. 여기서 보시면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 조금 내려보시면은요, P자로 내려가시면은 피봇이라고 해가지고 PIVOT라는 이 지표가 보일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하나의 선이 보여요. 자, 그리고 왼쪽 위에 그 데이터의 지표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바로 2차 저항, 1차 저항, 그리고 피봇 포인트, 1차 지지, 2차 지지가 나옵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보시면은 이게 얼추 뭐와 비슷해요? 가격 이동 평균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이동 평균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캔들 주변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추 보면은 볼린저 밴드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 모든 보조 지표는 사실상 데이터 산술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모든 보조 지표는 사실상 평균값, 즉 중심가격, 지지의 저항이기 때문에 얼추 다 이게 보조지표 간의 그 비슷한 양상들을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보시면요, 오늘의 캔들에서 보시면 캔들 위로 그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면은 맨 밑에 피봇 그 설명서에 보면은 여기 잠깐 좀 잘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전날 거 볼게요. 전날 거. 이 전전날 거. 보시면은 그 밑에 설명에 피봇이라고 써져 있고, 2차 저항의 수치, 1차 저항의 값, 그리고 피봇 포인트, 1차 지지 값, 2차 지지 값이 나오죠. 상당히 보기 힘들잖아요. 자, 이 피봇선은요, 그 과거에 있었던 피봇선까지 같이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과거의 수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좀 깔끔하게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캔들을 이렇게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왼쪽 클릭을 캔들에 올려놓고, 마우스를 캔들에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가격 차트 설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위에서 왼쪽 상단 보시면은 유형 속성 기준선이 있는데요. 기준선으로 가셔서 보시면 피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봇. 이 피봇이라는 것을 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요, 이렇게 이런 하나의 일자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자, 이 지금 오늘의 피봇선의 가격이 이 지금 피봇선 일자 라인으로 되어 있는 수평의 피봇선과 동일한
일치하는 수치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 똑같죠? 이 분홍색에서도, 빨간색에서도, 분홍색에서도, 그리고 이 파란색에서도, 네, 초록색에서도, 이 검정색에서도 동일하게 가격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어지럽게 이렇게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가격 2번 클릭하셔가지고 이것만 클릭하셔도 오늘의 피봇선을 보기에 충분합니다. 왜? 과거 데이터는 별로 필요 없거든요. 보조지표가 오늘 필요한 거지, 어저께의 보조지표는 사실상 별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의 피봇 지지 저항선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봇의 기본 이해를 좀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 피봇의 기본적인 이해도를 좀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그러니까 피봇의 산출 로직을 여러분들 조금 눈에 머릿속에 조금 있다고 한다면은 이 피봇선의 이해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좀 잡아왔습니다. 자, 피봇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먼저 기준선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봇선은요, 총 5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기준선, 그리고 1차, 2차 지지선, 그리고 1차, 2차 저항선으로 이렇게 5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피봇선은요, 자, 기준선은요, 피봇의 기준선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전날의 고가, 전날의 캔들. 꼭 전날의 캔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의 캔들. 만약에 우리가 분봉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전의 분봉이 되겠죠? 자, 월봉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저번 달 월봉의 캔들. 그러니까 그 전 캔들의 그 저항성, 그 전 캔들의 고가와 전 캔들의, 그냥 전날 캔들이라고 하지 말고 전 캔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캔들의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종가를 더한 이 총합에 나누기 3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전 캔들의 고가와 저가와 종가의 합에 나누기 3을 하면 오늘의 기준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항상 이렇게 나누기, 이게 뭘 더한 다음에 거기에 n으로 더한 다음에 총 전체의 수치를 더한 다음에 그걸 그 전체 n 수치만큼 나누면은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죠. 평균값. 모든 평균값은 뭐다? 바로 지지와 저항. 그래서 피봇선은요, 정확하게 이 로직을 봤을 때도 저항 평균값이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으로서 사용이 되어진다. 자, 기준선, 이렇게 기준선을 먼저 찾아내면은요, 1차 저항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저항선. 1차 저항선은요, 기준선에다가 여기 구했던 이 가격에 곱하기 2를 하고 마이너스 전 캔들의 저가를 마이너스를 하면은 오늘의 1차 저항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차 저항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2차 저항선은요, 자, 기준선에다가 플러스 고가를 하고요, 마이너스 저가를 하면은 오늘의 피봇 2차 저항선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결국에 기준선이 이 모든 것의 핵심이죠. 기준선은 결국 뭐였어요? 평균값. 평균값은 뭐다? 지지와 저항. 그래서 기준선 자체가 평균값, 지지와 저항이기 때문에 이 평균선을 이용해서, 이 피봇선을 이용해서 진입 청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지금 어떻게 이 피봇선을 이용해서 진입 청산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피봇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이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있었죠? 바로 진입과 청산. 그리고 2번째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데 쓰인다. 그래서 피봇선 같은 경우에 2가지의 활용도가 있습니다. 2가지의 활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지와 저항선으로서,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맞춰내는데 상당히 유리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보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먼저 자 만약 가격이 여기서 오늘 캔들을 눌러 보시면은요 오늘 더욱 자세하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아 이걸 해야 나오는구나.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의 가격은 지금 오늘 시가는 1276.6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1276.6에서 시작했는데 가격이 피보선으로 올라옵니다. 자 그림으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라인을 기준선이다라고 칩시다. 기준선. 자 오늘의 캔들이 이 기준선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기준선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기준선까지 다시 올라오면은 우리가 기준선에서 매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매도 대응이 가능. 그러면은 이 기준선에서 뭐 역추세가 나오던 역추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난하게 한 차례 30틱 내지는 50틱 정도의 눌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현재 일본가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360분봉을 기준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보선은요, 일본가 360분봉 기준으로 사용하셔라. 자, 물론 주식에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역시나, 이렇게, 캔들을 연속 2번 클릭하시면은요, 기준선에서 기준선을 클릭하는 게, 피보선을 클릭하는 게 가능합니다. 보시면 항상 기준선은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자, 그래서 피보선 항상 피보선의 기준선 항상 가운데 있는데, 자, 이 캔들이 이 기준선 아래에 있을 때 이 기준선까지 올라온다면은 기준선에서의 매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 캔들이 기준선 위에서 시작됐다 한다면요, 기준선 아래까지 다시 내려오면은 기준선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매수가. 자, 이게 왜 또 그런가 하니, 자, 근데, 자, 이걸 시작하기 전에, 좀 그림 다시 그릴게요. 좀 더 정밀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됐죠? 자, 됐죠? 자, 이 캔들이 만일 1차 저항선과 1차 지지선과 2차 저항선의 2차 지지선의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이 가격이 1차 지지선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는 매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매도 대응하지 않아요. 자, 반대로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 사이에서 캔들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1차 저항선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매수 대응한 게 맞을까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또 매도가 가능할까요? 자, 캔들이 1차 저항선과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올라왔어요. 기준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기준선에서 매도 대응하는 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보신다면 1,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2. 자,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보선은요, 기준선이 사실 가장 토대가 중심이 되는 선입니다. 기준선. 자, 왜 그런 거 하니?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과 2차 지지선을요, 합을 더하면 이 기준선은 항상 그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1차 저항선과 2차 지지선의 이 더한 가격에 나누기 2를 하면 항상 중심 가격은 이 기준선이 돼요. 왜? 이 피보선 자체가 기준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이 기준 자체가 기준선이 가장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다 하더라도 항상 기준선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 평균값을 이용한 진입 청산이 가능하다. 자, 역시나 동일합니다. 자, 캔들이 이 1차 저항선과 2차 저항선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자, 내려왔어요. 그럼 기준선의 1차 저항선에서는 매수 대응하지 않습니다. 매수 대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매수 대응합니까? 기준선으로 내려왔을 때 기준선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자, 1차 저항선과 2차 지지선 사이에서 가격이 시작됐습니다. 자, 가격이 내리눌리더니 2차 지지선까지 내려옵니다. 자, 이 경우에 여기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이 부분들은 조금 석연찮기 때문에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매수 대응하지 않습니다. 매수 대응하지 않아요. 네. 자, 다시 2차 저항선과 1차 저항선 사이에서 캔들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매도 대응 하나요? 안 하나요? 매도 대응 안 합니다. 매도 대응 안 해요. 그럼 언제 이 2차 저항선과 1차 저항선을 이용할 수가 있냐? 자, 지금 이거는 또 2차 저항선과 2차 지지선에 이용한 오늘의 고점, 저점 찾아내는 방법과 가장 유사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오늘 보시면은 이 피봇선을 이용해서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어떤 경우에? 자, 기준선 근처에서 캔들이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기준선 근처에서 캔들이 시작했다고 합시다. 자, 가격이 올라왔어요.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자, 1차 지지선에서 저항선에서 가격이 눌리기 시작해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2차 지지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저점은 2차 지지선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손절을 달고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손절을 달고 진입하실 경우에는요, 무난하게 1차 지지선 혹은 다시 기준선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가격이 기준선에서 시작했을 경우입니다. 기준선에서 1차 지지선에서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아서 내리눌리기 시작합니다. 2차 지지선까지, 1차 지지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2차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언제 2차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이게 뭐다? 오늘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가능하죠. 자, 반대 경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반대 경우. 자, 오늘의 캔들이 기준선 근처에 시작됐습니다. 자, 1차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차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자, 어디까지 1차 저항선 뚫고 2차 저항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의 뭐다? 바로 오늘의 고점이 될 수 있다. 높은 확률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피봇선은요,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진입청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통해서 진입청선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초 교육 과정입니다. 나중에 있을 심화 차트 교육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의 보조일 뿐입니다. 기본 상식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캔들이 이 1차 지지선 근처에서 시작됐다고 합시다. 이 사이에 시작됐든 여기서 시작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2차 지지선으로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1차 기준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선에서 우리는 한 차례 여기서 매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근데 이 기준선이 오늘의 고점인가요? 아닌가요? 자, 여기가 저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오늘의 고점인가요? 아닐까요? 고점이다 생각하신 분들 1, 고점이다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2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이 기준선은 저항이 될 수는 있어도 오늘의 고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고점은 어디가 고점이냐? 바로 2차 지지선을 지지받고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 1차 저항선이 오늘의 고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높은 확률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항상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100%라는 건 없어요. 네. 반대로 보도록 하죠. 반대로. 자, 1차 저항선 근처에서 가격이 시작됐습니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2차 저항선 저항받고 내리눌립니다. 기준선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 대응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1, 안 한다 2.
여기서 매수 대응, 기준선에서 매수 대응 한다 1, 안 한다 2. 자, 여기선 조금 나뉘는데요. 지금 한다와 안 한다가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는 기준선에서는 매수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매수 대응하는 건 맞아요.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와 저항선이라, 강한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게 오늘 여기서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오늘의 저점일까요? 저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3, 저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4.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저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저점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여기가 오늘의 저점이 될 수는 없고요. 자, 여기서 저항은 지지선은 되겠지만, 반등의 기회는 있겠지만 저점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어디가 저항선이 되느냐, 지지선이 오늘의 저점이 되느냐, 바로 1차 저항, 지지선, 1차 지지선이 오늘의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찾아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애써 그려놨던 건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자, 어느 날은 보면은요, 거래량이 정말 출중해서 이런 경우들은 많이 없긴 한데, 자, 1차, 2차 저항선에서 저항을 눌리기 시작해서 1차 지지선까지 뚫어버리고 2차 저항선까지,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모든 피봇선을 다 꽉 채우는 상태를 피봇선 상태다라고 해가지고 피봇선이 꽉 찼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는. 자, 이렇게 피봇선이 꽉 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왜? 해외 선물 움직임 자체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피봇선이 꽉 찰 경우에 거의 이런 경우에는 2차 저항선과 2차 지지선이 오늘의 고점과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왜 피봇선 자체가 오늘의 고점 저점 찾는 게 유리한 기법인가요? 자, 피봇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였죠? 바로 기준선, 평균값이었습니다. 평균값. 자, 제가 이제 12주 차트 강의 진행을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을 캔들 기초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오늘의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일봉상 고점과 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강의 내용 보시면은 상당히 더 잘 제가 설명을 해 놓을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고 한다면은 항상 오늘 캔들은 주식이든, 이거는 사실 주식은 조금 예외지만 선물이든 혹은 뭐 옵션이든 혹은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금융상품이든 간에 항상 평균 움직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움직임. 사실 주식도 평균 움직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얼마 정도의 거래량이 터진다든지, 하루에 얼마 정도 움직여진다라든지, 그런 평균된 수치가 있습니다. 그 평균 거래량, 움직임 혹은 거래량을 찾아내서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상 가장 잘 유사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피봇선입니다. 평균 움직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이 바로 피봇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봇선을 이용해서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맞춰내는 방법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특화된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봇선 오늘 강의해드렸는데요. 여러가지 내용들 잡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피봇선은 뭐였죠? 바로 기준선이었습니다. 피봇선은 기준선. 피봇선, 기준선. 기준선은 뭐예요? 평균값. 평균값은 뭡니까? 결국에 지지와 저항이다. 결국 피봇선은 뭘 의미한다? 지지와 저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청산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피봇선에서 대체적으로 진입청산을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기준선을 이용한 진입청산 방법. 자, 제가 나중에 그 피봇선 심화편에서 그 1차 저항선, 2차 지지선, 그리고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 1, 2차 지지선을 이용한 더 다양한 진입청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뭐였죠? 오늘의 고점과 저점을 맞춰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피봇선 별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것만 알아두고 계셔도
이거 사실 제가 차트에 매번 설정해 놓습니다. 제 차트, 모든 차트 보시면 상당히 이 피보선 다 설정해 나와요. 근데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어놓긴 합니다만은 평균 움직임이나 거래량이 대비 평균 움직임이 많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보선 항상 이용해요. 자, 피보선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활용도가 정말 높은 그런 보조지표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역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식 해외 선물 전문가 션타임이었습니다.